운의 주기성에 관한 것인데, 원리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잘 파악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변화되는지를 소상하게 그럴까 원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들리시죠? 예. 그래서 뭐 아주 포괄적인 어떤 개념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어떤 주기성 어떤 자체를 이제 여러 개를 다뤄봄으로써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운이 뭐냐면 글자가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운. 뭐 보면 이 운자를 그죠? 운이 좋다 나쁘다 우리 여러 형태로 사용하죠. 뭐 운명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운자가 생긴 모양이 뭐 이게 군사군자죠, 그죠? 군사군자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군인이 길게 이렇게 걸어가면 먼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풍 가는 건 아니죠. 소풍 가는 건 아니고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화 환경을 만난다. 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상형적인 어떤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어떤 모양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종의 그 길하고 같다 보면 됩니다. 길. 그다음에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천명적 요소입니다. 천명적 요소.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부여해 버린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일기장을 한번 잘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내가 정했던가, 내 어머니는 내가 정했던가, 내 동생은 내가 정했던가, 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내가 정했던가, 내가 태어난 이 나라는 내가 정했던가. 물론 이걸 이제 아주 종교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일종의 카르마로서 그게 업이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런 요소들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죠, 그죠? 이미 태어날 때 부여된 뭐 DNA라든지 유전자적인 요소도 결국은 내가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바꾸기 어려운데 이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운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살아가면서 결국은 가만히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기운에 의해서, 기후에 의해서, 계절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 나가죠. 그럼 그렇게 계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대응을 하면서 결국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운명인데, 좀 운명은 이제 이 운명이라는 말 자체는 좀 숙명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대별이 되는데, 숙명은 거의 이제 이 천명적인 요소에 거의 가까운 거. 그러니까 거의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바꿀 수 없다. 이게 이제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운명은 뭐냐면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또 그 시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융통성이 남아있는 말이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자,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없죠. 사실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주로 이제 금성류가 비교적 바뀌죠. 그죠?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바뀌니까, 다른 것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변화가 잘 안 되니까, 우리 금덩어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가도 잘 안 변하죠. 근데 세월이 많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변하죠. 금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진짜 변하지 않는 거는 이런 거죠. 이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사실. 이 세상은 끝없이 변한다는 사실은 그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 우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해도 상대방이 변하든지 아니면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든지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변화를 갖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해서 정리해둔 게 정리된 학문이 이제 역입니다. 역. 다 이제 뭐 집에 책꽂이에 다 주역 한 권씩은 다 꽂고 계시죠.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 막대기 이런 것도 탁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국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죠? 건공감리 이렇게 탁 막대기 있어 보면 두고 보면 저게 역학이다. 역학인데 하여튼 이 우주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원리를 설명한 옛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좀 책 몇 장 이렇게 열어보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곧 덮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자적인 또는 상징 체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전부 다 뭐 이렇게 시간, 계절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계절, 요 건공감리가요, 시간 단위나 계절 또는 어떤 그 자연의 그 변화 양상을 사실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그냥 막대기 뭐 이렇게 음과 양 아주 철학적인 코드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실제로는 다 뭐냐면 시간 변화예요. 시간 변화.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결국 없는데 그 변화가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질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질서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전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이 이제 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선택들을 우리가 찾고 이제 삶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이 이건 이제 학문적인 어떤 이제 단계를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운명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운명학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번 강의는 그렇게 주로 이제 운에다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차에 비유할 수 있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비유할 수 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쉽게 정리를 한다면요. 그래서 그 자전거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나더라도 빨리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전거가 빨리 못 가는 이유. 차 문제예요, 도로 문제예요? 차 문제죠, 그죠? 차 문제. 그 다음에 뭐 소위 뭐 벤츠가 제일 좋은 차로 친다면 벤츠가 논두렁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차 문제예요, 도로 문제예요? 도로 문제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는 결국 이제 사람으로 친다면은 뭐 아주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적절한 말이 없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이죠, 그죠? 그릇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그릇이 크다, 뭐 그릇이 작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난 여러 가지 어떤 역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크냐 작냐 하는 어떤 그 이미 부여되어 있는 어떤 천명적 요소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말이고, 그다음 도로는 그다음 외부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되겠죠. 외부적 상황, 또 조금 더 우리가 또 이해를 자꾸 넓히기 위해서 이제 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식물로 친다면 씨앗이죠, 씨앗. 그 다음에
계절. 계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박씨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 수박은 어떤 계절을 만나서 어떤 토양적인 환경, 토양 속에서 이렇게 발화를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어떤 걸 알 수 있다. 수박을 이렇게 생긴 모양의 열매를 맺한다는 걸 씨앗을 보고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계절이 뭐냐? 겨울이다. 겨울은 어떻게 있어요? 그 수박이 그냥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계절의 문제냐, 씨앗의 문제냐? 그럼 호박씨를 봤는데 여름이 왔는데도 수박이 안 되는 까닭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좀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논리를 갖다가 좀 매칭을 한다면 불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요? 인자, 그죠? 인자와 연,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어떤 전체적인 환경, 이게 만나면 뭐가 나온다? 과, 열매 과자죠. 그래서 씨앗과 계절이 만나면 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종교적 입장에서 뭐 과보라는 말도 이렇게 붙여서 쓰지만 인연과가 되는 거죠. 대충 정리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컨디션, 뭐 일,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차가 문제인가, 도로가 문제인가. 그릇은 좋은데 도통 되는 일이 없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차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땅에 붙어 다니는 차인데 뭐 고속도로를 만났다. 그럼 참 운 좋지 이러잖아요. 운이 좋은 사람, 그릇이 좋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갖다가 쭉 연결선상에서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두시면 어디가 문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더 비중 있게 이제 따져보는 부분은 이번 그 강좌 때는 이 부분을 더 따질 건데 여기에도 뭐가 있냐, 패턴이 있나 없냐,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우리가 계절이 몇 계절요? 4계절이잖아요. 요 4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주기성을 가지고 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더 그걸 단순화시키는 이제 옛사람 표현이 양과 그래서 그 태극기에도 여기 써놨잖아요. 요것만 알아라. 이것만 알아도 일단 살아가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역량이 생겨난다. 그래서 요걸 양과 음을 다 같이 아울러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국기 이름. 태극기.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국가의 정신이든 아니면 옛사람의 어떤 그 큰 지혜를 담는 것이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상징이요, 뭐 국기라면 국기에 이걸 담아뒀을 때 옛사람들이 왜 이걸 담아줬겠냐. 그래서 이런 걸 알면요, 요즘 세월 보면 참 뭡니까 그 OECD 우리 자살률 1위 이런 거예요. 이게 적어도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그 뭐 학문 체계에 있습니다만 역학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절대란 말을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밤이 가면 그 다음 뭐가 오고 더 깊은 밤이 온다? 아니죠, 그죠? 낮이 오잖아요. 낮이 가면 다시 밤이 온다는 거죠. 더 밝은 낮이 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을 이제 모든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어떤 사람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겪는 성장 주기 속에도 이런 어떤 패턴이 있는 거죠, 그죠? 패턴이 있는데 누구나가 어떤 성장을 해나가면서 겪는 성장통을 겪는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떤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뭐냐면 그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유연성을 어려서 안 가르쳐요. 보통 이제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어려서
초딩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그 철학, 그죠? 예. 그 철학이라는 게 꼭 역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시각이나 틀을 이제 역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하나 분류를 해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는 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좀 어려서부터 담론도 좀 많이 해보고, 인생이란 뭘까? 어려서부터 고민 좀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사고력이라도 있다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꾸 그 해소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찾을 건데,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우리가 뭐 학제 일반적인 어떤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학제 속에 편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자꾸 우리가 그 요새 병영 사건들 있잖아요. 병영 사건 이런 것도 다 뭐냐면은 이 인문학적인 어떤 그 소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생긴 거예요. 뭐 일벌백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고쳐야 된다? 여기를 고쳐야 된다니까요. 이게 물론 사회 구조는 구조대로 어디 시스템화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어떤 그런 걸 막는 걸 해야 되겠지만 이걸 안 고치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제가 누가 하여튼 작년인가 누가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선생님 돈도 안 되는 신세계 강의 나와서 고생하십니다. 누가 편지 보내시던데,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어른이 되게 하는 데에 꼭 필요한 필수 학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조예가 깊냐 안 깊냐는 떠나서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을 이렇게 한번 열어준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을 할 때 그 시각의 어떤 틀만큼 사람은 생각의 폭이라는 게 넓어지든지 좁아지든지 하거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그게 뭐 레포트인지 논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건 인용했기 때문에 인용해 온 글을 갖다 봤는데, 미국의 그 저명한 사회학자, 물론 이제 유명한 뭐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죠. 이 양반이 뭘 연구했냐면 그러니까 왜 뭐냐면 이렇게 자꾸 빈곤이 자꾸 대물림이 되느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나름대로 가장 큰 영향을 어떤 주는 어떤 인자로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걸 뭐로 보고 있냐면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부터 이게 이제 어떤 뭐 빈곤하고 부의 세습하고 요 문제가 그대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가 뭐냐? 단어의 개수라는 것이 사고의 어떤 개수하고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환경이 좋지 않은 데에 태어난 애들이 어렸을 때 젖먹이 때부터 이렇게 듣는 단어가 800단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제 그 교육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단어의 개수가. 그러니까 800단어 쓰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그러니까 빨갛다 이것도 새빨갛다. 그죠? 뭐 표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물에 대해서 이것을 색을 바르면 빨갛다 끝 하고, 새빨갛다, 조금 빨갛다, 뭐 그렇죠. 붉다 이런 여러 가지 붉은 것과 새빨간 거는 조금 다르구나. 그러면 뭐예요? 일종의 그 어떤 생각의 셀, 그죠? 생각의 셀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능력을 가지게 돼요? 시각적으로 또 사고력 면에서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도권에서 똑같은 교육을 해도 그 셀이 많은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쉬운 거죠. 공부가 왜 어려우냐? 엄마 아빠는 빨갛다밖에 안 가르쳤다 이거죠. 근데 뭐 학교에 오니까 뭐 새빨간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공부 재미없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역학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철학들 있잖아요. 철학적인 뭐 종교적인 신앙 체계 또 뭐 그 철학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관점이나 시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역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세상을 사물을 바라볼 때 이런 거죠. 뭐 동양과 서양의 시각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과학상자 초등학교도 과학상자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과학상자에다가 전기선 몇 개 빼놓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렇게 서로 연결해보고 무게 달아보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분석하는 데 더 치밀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 시간을 배우는 게 초등학교. 그런데 동양적인 어떤 시각이라는 공간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 물건인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꼬라지를 하기 전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과거를 따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보는.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이죠.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어떤 존재라는 것이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이고 그 전에 꼴이 이래 했으므로 앞으로의 꼴은 이렇게 갈 거다. 꽃봉우리가 이렇게 해요. 반쯤 폈을 때 이게 피는 꽃이냐 지는 꽃이냐 이랬을 때 뭘 봐요? 지나간 걸 비디오로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꽃봉우리가 닫혀 있다가 반쯤 열렸으면 이거 뭐예요? 피는 중. 그 다음에 꽃봉우리가 열려 있다가 반쯤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지는 중. 그게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사. 꼬라지는 비슷한데 하하 이거는 지는 바람에 서 있는 꽃봉우리구나. 이놈은 피는 바람에 있는 꽃봉우리구나. 그게 예언이에요, 예측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예측인데 분석이죠, 분석. 애널라이즈. 그러니까 현재를 잘 분석하는데 뭘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어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걸 옛날 사람들이 부호화해낸 거죠, 부호화. 그래서 소풍을 우리가 언제 가요? 봄 소풍. 왜요? 놀기 좋잖아요, 그죠? 계절이 좋으니까 봄 소풍, 가을 소풍 가는데 봄바람에는 어떻게 해요? 싹이 져요, 나요? 싹이 나고 가을 바람에는 추풍 낙엽이잖아요, 그죠? 추풍. 그렇게 비슷한 온도, 환경, 햇빛, 바람인데 봄바람이 불 때는 싹이 나고 가을바람 불면 잎이 마르고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을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전기지물이 돼가지고, 전기지물이라는 것은 소위 오욕칠정의 에너지를 항상 많고 적고 한꺼번에 담고 있거든요. 담고 있으니까 뭐냐면 이 욕심을 항상 부리잖아요. 탐욕. 탐욕을 부리니까 가을에 뭐냐면은 많은 수확을 좀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내 뭘 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씨를 뿌리더라는 거죠.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겨울에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희생을 막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다음 계절이나 환경을 우리가 끝없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부터 정리를 해왔고, 특히 이제 농업적인 환경 속에서는 무엇에 많이 의존을 한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도 있고만 하지만 천체에서 부여된 어떤 계절, 농사 짓는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인류가 그걸 다 극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겨울에 여러분 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에 꽃이 피겠죠. 그럼 거기 수정은 누가 해줘요? 사람이 다
붓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벌도 없고 나비도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다 벌통을 두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인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인지하시고 요 두 가지의 어떤 두 가지 틀에서 우리가 요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잘하면 대나무 꼽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안 와도 돼요. 그분이 왔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안 와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절대적 주기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 주기. 1년 며칠요? 365일. 365일은 계절 4개. 5일 단위로 끊어서 72후.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걸 어디에 해놨냐? 천문관측을 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예요. 전문관측.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서양역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정확도 면에서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청대부터 이제 서양역을 갖다가 채택해 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양역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럼 동양역이 그러면 틀렸냐? 그게 아니에요. 정비서 왜 눈으로 관찰했습니까? 망원경이 없었다니까요. 고대에. 망원경만 있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정교한 게 있었겠죠. 근데 망원경이 없이 이렇게 쭉 하늘 보고 별이 움직이는 거 보고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측정 기구의 한계,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어떤 그 분야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계산적인 오류가 있었긴 하지만 크게 보면 그 범주 안에 있었던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나이 세자 있죠. 1세, 2세, 3세 하잖아요. 이 나이를 세는 요 세자가 뭐냐면 이 고대 천문지에 보면은 세성이라는 별 이름에서 나와요. 별 이름. 그럼 이 세성이 무슨 별이냐? 현대의 목성이에요. 목성. 목성. 그래서 목성의 그 공전 주기가 11.86년. 약 12년이에요. 약 12년. 그래서 그 목성의 공전 주기를 보고 목성이 있던 위치, 그것에 의해서 결국 나이를 매긴다는 거죠. 나이와 동시에 우리 이렇게 동양권에서도 부여하는 하나가 있죠. 띠. 그래서 쥐띠, 소띠, 범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요? 요 목성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는 위치를 보고 분류를 한 겁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로 이제 먼 데까지 관측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별들이 물론 이제 동양에서 28수 이렇게 28개의 별자리 분야를 다 좀 더 그 운동 그 먼 데 있는 그 별들의 어떤 이동까지 계산할 수 있는 여기 기구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정교한 어떤 그런 어떤 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변화를 갖다 관측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000원짜리고 뒷면에 보면 먼저 뒷면에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0,000원밖에 안 보여? 예. 한번 열어보세요. 10,000원짜리 뒷면에 뭐 있는지. 뒷면에.